정준이의 해시라디오. 네, 해시라디오 시사기상대 지난주부터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제1부는 정치데스크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안을 놓고 과연 어떤 것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 어떤 것들은 버려야 하고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또 더 파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이 데스킹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전반적인 주제는 지난 주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이 험한 것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파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파묘꾼들이 또 있었고 법기술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윤석열의 석방 구속 취소라고 하는 정말 난데없고 황당하게 그지없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짚어봐야 되고, 이번 주는 당연히 아마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거의 뭐 단일한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미정 박사님께서 일단 먼저 기본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뭐 자세한 내용을 오히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구속된 날짜, 시간 세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루기도 했고, 그 계산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것도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2월 4일이죠. 그 윤석열 측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신청을 넣은 것이 2월 4일이고, 그다음에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토요일 날 검찰에서 즉각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죠. 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걸어서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들고 뭔가 개선 장군 같은 아주 막 자랑스러운 표정의 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막 이렇게 걷는 거를 걷는 거 뒤뚱뒤뚱이요? 어기적 퍼레이드? 일종의 그렇죠. 퍼레이드 행렬?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풀려나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네. 네, 저 사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저기 썸네일로도 이제 쓴 건데요. 너무 가까이 한 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네, 재밌는 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네. 저 뒤에 정진석 보이잖아요. 네. 정지석 보여. 그 중간에 아마 입을 안 다문 것으로 나온 사람이 아마 민정수석. 네, 요번에 상당히 큰 역할을 네. 한 것으로 지금 이 짐작되고 그림을 있네요. 저분이 저 사람이 네. 제가 저 인간이. 네, 그렇죠. 네. 네. 저 사람이 그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전에 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네. 그 발탁한 게 이거 하라고 물론 네, 발탁했던 그렇죠. 건 아니었겠지만 원래는 민정수석 안 쓰겠다 그래놓고 민정수석을 다시 또 만들어서 굉장히 가까운 자기 완전히 측근을 이제 앉혀놓고선 이번에 결국 아마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은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이제 임명되고 나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존재감이 없었던 게 내란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검찰총장 도대체 어디서 뭐 하냐. 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적지 않게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도대체 심우정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당시 용산에서 봤을 때 뭐 김건희 관련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뭐 심우정으로 교체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특수통도 아니고 기획통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발탁을 했을까? 이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법무부에 있을 때 심우정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네. 바로 직속 상관.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이 거의 뭐 지금 용산 직할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맞았던 거죠. 예. 네. 근데 맞았는데 그럼 심우정의 역할은 뭐냐 도대체.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아무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비아폰을 썼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뭐 어쨌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검 이진동 차장도 비화폰 썼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진동이 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죠. 받았고 예. 검찰총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이걸 위해서 아껴뒀던 카드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무정이. 예. 음. 이걸 위해서 김주현이 심우정의 어떤 그런 히든으로 남겨놓고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려고 했었나? 예. 왜냐면 이건 아무도 예상을 잘 못했던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우정을 앉힌 이유가 물론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예, 집권 중후반기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앉혔을 테고 네. 말 잘 듣는 사람은 앉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보훈성도 아마 있었을 테고 네.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라든가 네. 이런 식의 부분인데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 그렇죠. 예, 이 사람을 앉힌 게 요 판까지 기대한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마 집권 후반기쯤 되면은 튀어나올 수 있는 반란 세력, 그러니까 검찰 내 반란 세력이겠죠. 네. 예, 이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 데스크니까 예, 언론들이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던데 예, 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대검이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밤 11시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이에요. 그때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간부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투적으로 아주 표면적으로 나온 얘기는 류혁 법무관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뭐 이건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고 예, 그 뒤로 사표를 던졌다라는 거밖에 몰라요. 음, 그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검찰 수뇌부 대검 간부들은 12월 3일 밤 11시에 왜 가장 먼저 회의를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법원은요. 하다가 입장 표명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또 어떻게 해서 대검 간부들은 그렇게 빠르게 11시에 딱 소집이 돼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하려고 했으며 뉴욕 법무관은 던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저는 이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분명히 내란 관련 회의였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백재욱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는 거업님이 되게 오랜만에 나타난 거에 대한 그 왜 흔적을 남기려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최상목 탄핵, 뭐 예. 심우정 탄핵, 예. 좋아요 클릭, 구독 클릭.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 그 백재욱이라는 분은요. 예. 대한뉴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웬일로 왔을까요? 예, 예. 대표라니 믿기 어렵다고. 네. 예. 바지 사장 뭐 이러면 좀 믿기 쉬울려나? 아니 바지 사장이라고 보기에는 예. 지난주 토요일에는 음. 여기가 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대한뉴스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오.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한뉴스는 비상체제로 간다라는 예. 그런 이사들의 결의를 그럼 비상체제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 무조건 이제 전쟁이죠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방송을 더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네. 예. 딱히 달라지는 건 아니 왜냐하면 뭐 다른 어떤 포맷의 방송도 있었는데 예. 그런 거 이제 다 접고 우린 무조건 멧돼지 때려잡으러 간다 뭐 이런. 예. 근데 그거를 이사회 불러서요? 아니 왜냐면 편집 이게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집 회의라고 할 만한 게 그 없고 친윤진이죠. 예, 그 세 명밖에 없거든요. 예, 이사는 경영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편집 회의라고 할 만한 그 인적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셋이서 모여가지고 예. 그냥 깃발 한번 들고 으쌰으쌰 한번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난 CEO라고. CEO의 세오. 핵심은 그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정 장군님, 인사권을 써서 이사를 자를 수 없잖아. 정 장군님한테 특별 메시지가 왔네요. 난 없는데요? 아니 백재욱 해가지고 어디? 자신의 영향력을 폄하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자, 일단은 뭐 아는 척 해줬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영향이 표하지 말라고. 너 뭐라고 그랬는데? 잘 못 믿겠고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썰이- 심우정 문제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심우정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존재감을 진짜 확실하게 확실하게 드러냈어요. 드러냈죠. 근데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 되게 똑똑하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두려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잘 짜인 뭔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들 관점에서 보면 무직하게, 예, 뻔뻔하게, 예. 그러니까 그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석방합시다. 그리고 즉시 항고하지 맙시다.라는 식으로 예, 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뭘 책임질라 그러는 걸까? 아니 그리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결국 심우정이. 심지어 사퇴 거부하고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횡설수설하잖아요. 네.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네. 그래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다. 하지만 그 시간으로 계산한 구속 기간에 대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네. 뭔 말이에요? 음. 존중하고 뭐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건 또 동의할 수가 없고 이걸 또 본안에서 다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 정도 논리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 사고를 했으며 그다음에 인터뷰를 할 걸 뻔히 알면서 사퇴 요구가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데도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즉시 항고 이제 안 하기로 이제 결정 내리게 하고 약간은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사퇴 거부하고 사과 안 하고. 그러니까 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작심하고 한 일이 되게 명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의지죠. 네, 의지고 이 판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써가지고 결국에 윤석열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 이유가 뭘까 가지고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추론들이 지금 네. 오늘 아침부터 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차피 추론이죠. 네. 네. 추론은 그럼 해보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심우정은 왜 그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일까? 일단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 게 목적일까?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목적일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으면은 이런 멍청한 선택은 안 했을 네. 거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예. 또 검찰과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검찰과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심우정을 비롯한 뭐 본인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삼청동 안가에서 이른바 4인방이 모여가지고 네.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주현 민정수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법제처장 뭐 등등등. 근데 내란과 좀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심우정도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시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성훈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그 발부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계속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결과가 청구하라는 거였어요. 네. 법원에. 그래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구속 취소가 나왔죠. 구속 취소가 나왔거든요. 구속 취소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이걸 어느 누구도 예상을 저는 못했다라고 보는데 설마 이거를 저 항고를 안 하겠어? 네. 했는데 실제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석방이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면 저는 나올 가능성이 100%라고 보거든요. 저도요. 그러면 그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이제 비화폰 서버라든가 이런 게 털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비화폰이 털리고 그리고 그 서버에 저장된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경찰이라든가 공수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검찰이 이번 내란에 어느 정도로 깊숙하게 개입돼 있는지가 최소한 검찰 수뇌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를 극구 저는 저지하기 위해서 심우정 개인의 어떤 정말 그 단독 플레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민 기자님 말씀은 윤석열 보호가 1차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검찰 조직은 망가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것도 아니고 네. 근데 윤석열을 보호하는 효과를 만들게 된 그 이유는 네. 결국은 내란에 깊숙이 연루된 비하폰 문제까지 포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네, 요런 제 결론이세요. 자신과 이제 몇몇 변. 예. 대검 네. 지휘부를 수뇌부겠죠,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예. 네.
네, 황미정 저는 그 생각을 약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윤석열이 이 내란을 꾸미는 데 있어 군대와 경찰과 이렇게를 다 동원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국무위원 일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검찰을 뺐을까? 일단 이건 되게 상식적인 의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 뭐 증거, 증인들을 보면 검찰은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대검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그건 이제 사실 네.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 정도가 나와 있고 사실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왜냐하면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것도 정보를 흘리는 지금 판이 되어 있고 수사권 관련해서도 굉장히 뭔가 다툼이 되게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연루되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이 지금 나온 거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최소한의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했던 행동을 보면 검찰이 경찰이 받아달라는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에 걸쳐서 반려를 했단 말이죠. 네. 네.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을 반려한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라고 봐요. 이건 공범이기 때문에 서버가 털리면 곤란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까지 갔고 정말 또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나오고 바로 다음날 이제 구속 취소가 나오면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저도 이 시점이 이것을 철저하게 기획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됐다라고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과 그것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하는 식의 흐름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우정이랑 뭐 판사랑 뭐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서 자 내가 이거 하면 너 이날 이거 치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마침 이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시점도 되게 웃기잖아요. 네. 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하냐고 상식적으로. 한 달이나 고민할 필요는 없었어요. 네. 네, 그냥 즉각적으로 한 1, 2주면 그냥 바로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계산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근데 그걸 질질 끌다가 탄핵 선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판에 그거보다 먼저 이거를 내보낸다고. 근데 거기서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검찰총장이 이것을 반발을 무마시키면서까지 이거 항고를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치밀하게 짰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어떤 수뇌부들이 이 정보를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을 때 리액션이 뭐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공통된 이해관계에 맞게 이 판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나 뭐 지난주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심우정은 어디가 있을까 지금? 이거랑 검찰은 분명히 내란하고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장 계속 반려하고 막 이러면서 네. 시선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명태균이고 명태균이 까고 있는 오세훈이라든가 누구야 그 홍준표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일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한테는 어느 쪽이든 다 불리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 적어도 그쪽으로 이제 한동훈에게도 좀 더 유리한 그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검찰이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최대한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건 여전히 맞는데 이렇게까지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거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어떤 면에서 속았거나 좀 더 나이브하게 본 건데 심우정이 이렇게 굳건하게 머슴 노릇을 하리라고는 그러니까 검찰을 죽여가면서까지 네. 네. 그리고 법리를 어겨가면서까지 기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가 이런 판결을 이때 낸 거는 검찰로 하여금 이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풀어줘서라도 현재 어떤 내란 국면에 깊숙이 쓸려 들어가는 것들은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김성훈 해야 되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인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의문이 드는 건
우리가 험한 게 풀려났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을 풀어준 이상 내란 수사에 관련된 거나 탄핵 심판에 관련된 게 순차적으로 결국은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로 다시 복귀되는 쪽의 시나리오 가지 않으면 이거는 약간의 시간 연장 정도뿐이 안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윤석열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보호하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게 감당 가능한 일일까? 그것까지 예상하고 그것까지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이제 의문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풀려난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도가 됐던데 그 옥바라지 카페 같은 곳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가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해서 이게 된다는 게 지금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고 검찰이 그래 그 인권 보호에 뭐 동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심우정이 직접 또 말했잖아요. 자기는 취임하면서부터 그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막 이딴 소리까지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지금 일파만파 난리가 난 거죠. 온갖 그 잡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를 당장 사라. 이거는 다투어 볼 만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오늘 보도가 뜨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법원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부장판사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뭐 제가 기대한 것만큼 격렬하게 터져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 것까지를 예측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판은 아니었을 거다 네. 보는 거죠. 네, 치밀하게 짜여진 판은 아니었을 텐데 그 눈치 보는 행동조차 안 했거든요. 네. 네. 급했던 거지. 네.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정장군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대부분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어떤 검찰 수뇌부가 이번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경찰이라든가 공수처에서 증거를 통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공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심우정은 끝이거든요. 몰린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결정이 어떤 나중에 파장을 미치고 이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을 거라고 보고 그 자기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변수가 저는 심의위원회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서 일단 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카드를 던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까지는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의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심우정이 선택한 카드가 이거라고 선택이 이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방금 정 장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기사를 좀 보니까 저는 사실 기대했던 게 검찰 내부에서 심우정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네.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도 사실 그건 기대했는데. 근데 심우정 사퇴하라는 목소리는 안 나오고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도대체 수사는 어떻게 하고 기소는 어떻게 하냐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발까지 저는 예상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구분해야 될 것 같은 게 윤석열의 인사는 치밀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안 김용현을 이렇게 네. 앉히고 네. 심우정을 여기다 앉히고 이거는 이제 치밀했는데 그게 이 모든 뭐 계엄에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때까지 간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그 의지를 밀어붙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판은 잘 짰다. 그거는 치밀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은 그 주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욕망들이 얽히면서 우연적인 사건이나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펼쳐지면 또 이게 꼬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짤 수는 없었던 거고 저는 이번 상황에서 그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 문제가 나름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증거인멸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죽을 것 같다면
할 수 있는 뭐라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일단 일은 벌인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냐 하면 경호차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나왔으면 빨리 합심해서 증거인멸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약간 더 이게 이제 뭐 이들이 하나하나 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다 짜고 기획하고 이래서 뭐 라면 오히려 이제 그게 음모론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최대한 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툭툭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맞아떨어진 효과가 윤석열의 석방까지 오게 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은 그 주기현 판사도 그렇고요, 심우정 총장도 그렇고, 서로 소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생각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심우정이 그 대검 그 검사장 회의인가 이거를 하면서 시간을 늦춘 거, 전국 검사장 회의. 네, 전국 검사장 회의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는 이것 때문에 구속 취소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 떨어지게 만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고, 그렇죠. 예, 나중에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남기려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아마 자기 나름의 최선이었을 테고,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로 이렇게 본 결과 이 사람은 그 윤석열을 자기 손으로 풀어주고 싶었다기보다는 예, 이 재판의 부담을 최대한 자기가 덜 갖고 윤석열에게 좀 더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한 것 같아. 근데 그 방법이 이제 구속 취소를 받느냐 아니냐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거 시간계산법을 써가지고 일단은 던지면 검찰이 그걸 받든 법원에서 이제 상급법원에서 뭐라고 판단을 내리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게 최대한인 것 같아. 그래서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이거를 던지는 식으로 간 거야. 네. 그러게 심우정이 깐 판의 효과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심우정은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 흉내내는 척하면서 고민하는 척하면서 결국 안 받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 검찰을 완전히 그냥 똥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그런 식으로 갔어.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지금 일단 석방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 이후는 자기들한테도 문제일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기현한테도 상당한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럼요. 여기 뒷감당 못 합니다. 네, 법원에 지금 폭탄을 던진 셈이 됐고요. 네. 근데 심우정한테도 지금 검찰 자체 이제 생존의 위기가 이제 그럼. 조만간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명태균부터 지금 그래 네. 그럼 나도 구속 취소 신청한다잖아요. 예. 그러면 이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기획은 그게 아니었지만 윤석열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최대한의 그렇죠. 수두를 찾는 방식으로 네.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뭘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네.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버렸죠. 그렇죠. 네. 네. 그것까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게 여기저기가 난리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가 윤석열이 되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모든 걸 지휘하는 모습이 되면 반드시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당연히. 네, 그럼요. 그렇죠. 국힘이 그리고 제일 안 좋죠. 일단 이러다가 이를테면 이제 탄핵 심판에 관련된 거에서 사법 처리 문제까지 결국은 제 갈 길 가게 되다 보면 결국은 시간만 연장할 뿐이지 자기 목에 한 번 칼이 하나 들어올 걸 두세 개 들어오게 만드는 식으로 지금 만든 거죠. 네. 그러면 야 이거 탄핵 기각이 되든가 뭔가 하여튼 최대한 늦추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자기들도 움직이게 지금 될 거라고. 네. 그리고 원래는 그냥 시간만 좀 늦춰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재판부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그냥 적당히 흘러가게 이제 놔둘 정도의 생각이었을 텐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공소기각 가능성이라든가 재판이 흐지부지 되는 어떤 뭔가의 트리거를 또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 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게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날까?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일단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 판은 조금은 바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너무나 네. 이제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보수계라고 얘기되는 그런 정형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최대한 압박을 넣어서 네. 그게 이제 일부 딴 데서 또 분석이 나온 거긴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를테면 윤석열이 잡혀 있는 상태면 내란죄 수사받고 있는데 탄핵을 기각해버리면 또는 각하를 해버리면 네. 얘가 깜빵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 짓을 해야 되는 상태가 오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나락거리 말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냐. 얘가 또 깜빵에서 계엄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 논리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네. 생기는데 이 사람이 풀려나 버리면
어쨌든 관저 안에 있으면서 대통령직을 복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네 역할이 더 중요해졌어. 라는 식으로 압박이 들어갈 거라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최대한 선거를 늦추고 필요한 때 예를 들면 기각이나 각하나 이런 표를 최대한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할 거고 지금 아마 전방위적으로 예, 네트워크 동원해가지고 압박 들어가고 있을 거다. 다 움직이고 그렇죠. 있어. 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과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짐작 같아요. 예. 이미 판이 그렇게 가버렸어. 그냥 잡혀 있는 상태면 신무정도 하는 척 마는 척 하면 되고 다른 어떤 네트워크들도 하는 척 마는 척 하면 되는데 이제는 얘를 복귀도 시켜야 되고 돌아세워야 되지 않으면 자기가 더 죽는 상태가 만들어진 그치.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윤석열이 살아야 되는 그렇죠. 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진짜로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살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네. 네,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되는 공동의 목표가 이상한 네, 목표가 지금 네, 생겨나 버린 이상하게 거예요. 돼버린 그 전까지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네. 지금은 원하진 않지만 얘를 네. 되살려 놔야 되는 목표가 생겨버렸어. 네. 안 그러면 다 죽게 됐거든. 근데 이것도 그들도 애매한 게 그렇다고 탄핵을 기각시켜서까지 그것까지 되는 걸 원하지는 또 않잖아요. 네. 원래대로라면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 그치. 자기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얘를 살려야 나도 사는 거는 맞지만 저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들이 정하지 못하고 네. 있다 아니면 정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고 음. 아마 머리가 터질 것이다. 뭐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어디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기각일까요? 그건 저는 못 정할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못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불안해서 저는 그런 전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용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조기 대선을 60일 내내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최상목이 선거 일정을 공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 일정 공표를 안 한다. 네, 뭐 그런 또 얘기가 있죠. 버티기에 들어간다. 제가 일단 인용이 되면은 판은 조금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이브하답니다. 저보고. 그래서 인용이 되면 판이 많이 바뀌죠. 많이 그렇죠. 바뀌죠. 결정적으로 바뀌는 건 맞고. 저는 인용이 되면은 지금 국힘의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지도부도 태도가 확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인용이 되는 거는 탄핵 결정이 되는 그 상황은 저는 뭐 그게 혹시라도 예상과는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지 그게 탄핵이 결정이 되면은 저는 그 뒤에 판은 많이 바뀐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최상목이 뭐 이게 선거 일정 공표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예. 매우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심우정을 비롯한 이런 정말 이해관계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더 지금 다시 되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그거를 기각했을 때 그 이후의 파장 이거를 저는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아까 어떤 분인가가 나이바다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얘기하지 말자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최악의 상황 대비해서 뭐 하실 건데? 지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나눠야죠.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물론 각자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갈 수 있다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의지가 성숙되고 그렇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한 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이른바 줄타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분이 고민하신 게 뭐 저기 최상목이 결국 계속해서 대선 일정 공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럼 그때 다 정말 국민의원 다 탄핵하면 돼요. 네. 예, 그때는 정말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탄핵이 아니라 그때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근데 선거 일정을 공표하지 않는다. 그럼 좀 과격한 용어를 쓰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 그것도 이제 일단 윤이 이제 석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껄쩍지근한 상태가 되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뭐 또 계기고 또 뭐 이러겠죠. 이제 관저에서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또 인해 장막 치고 막 이럴 텐데 되게 불편한 장면들이 연출되겠지만 그렇죠. 탄용이 인용이 되는 순간
이제는 이 결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로 정치권은 결국 흘러갈 거야. 네. 네. 근데 만약에 뭐 최상목이나 이런 미친 인간이 이를테면 그때까지 뭘 한다. 그러면 그때 합심해 가지고 탄핵하고 행정적인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돼.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하면 될 문제고 사전에 해가지고 될 문제는 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은 며칠간 아마 이 서로 다른 각자의 의지로 움직였던 이 나쁜 세력들이 네. 어떻게든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봐서 헌재를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과한 의지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이걸 어떻게 차단하거나 또는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건 굉장히 이 말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는 헌재 인용은 이거는 100% 저는 믿습니다. 탄핵.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결정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예. 왜냐하면 비이성적인 집단이거든요. 네. 윤석열하고 윤석열 지지자들. 그 결정을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 뭐냐. 이 끔찍한 상황인 거죠. 헌재 재판관들의 안위와 관련된 네. 저는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봐요. 네. 오히려 결정 자체를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그것까지도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결정을 못하게 만든 입에 아마 함부로 잘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예.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예, 그렇죠. 예.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헌재 주변을 이제 그 경비 강화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네.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질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는. 저는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된다라고 예. 봐요. 예. 지금 이제 헌재 자유개수편이라든가 오늘 아마 나온 소식인데 헌재 그 도면이 유출됐다라는 네. 예. 이미 그 소식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네. 예. 이거 의지를 갖고 유출시킨 거고, 그렇죠. 예. 예.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제2의 폭동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 지판사가 내린 이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서부지법 습격하고 폭동 일으키고 끊임없이 사법부를 공격을 했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공격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정광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헌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물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뭐라 그럴까?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어떤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고까지 저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말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이 풀려까지 나 있으면 이거는 헌재가 책임을 지고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지 않으면 예. 우리 사회는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맞습니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식인, 사회단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 있는 기관 그리고 당연히 언론도 사실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네. 예.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 그렇죠. 예. 이게 석방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나마 그냥 그래 뭐 헌재 판단을 존중할 거고 잘 믿을게 이 정도면 되는데 그냥 이제는 키가 헌재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건 일단 파면 인용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 놓고 이자에 대한 재구속 내지 어쨌든 내란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돌려놓는 거는 그 뒤에 문제가 돼버려서 네. 이거는 당신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 이상한 극우 폭도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압박이나 뭐 예를 들면 그 위협과는 대단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이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저희가 회원들 대상으로 오긴 하지만 온오프 모임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슈가 이제 겹치니까 오늘 원고를 준비할 때 최대한 시간을 좀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기대를 했어요. 네. 당연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윤석열이 나온 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으로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들은 다 어디 갔어요? 네. 그 교수들은. 그러면 이런 일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쌓여왔고 몇 년 동안 이 윤석열의 한 짓들을 다 생각한다면 지금은 모든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다 나서서 이름을 걸어야죠. 네. 그래야 지금 이 상황을 압박이 판사 목을 죄는 게 압박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회적인 압박이 그게 그들의 책무예요. 사회 그쵸. 지도층에. 네. 어떻게 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나는 진짜 난 아직 기다릴 거예요. 설마 내일은 뭐가 있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노총 1박 2일 농성 들어갔다고 그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식 논성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되게 개별적인 행동이고 네. 민주노총의 행동 같은 경우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학자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매 또 성명서 만들어서 또 서명 받고 또 이런 하느라고 또 이제 한 세월아 내월아 한 1주 내지 2주 이상 이제 갈 건데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의 메시지는 이제는 헌재가 결정을 빨리 그치. 제대로 내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잃는다. 네. 네. 저 사람의 석방 국면을 바라보고 우리는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겠느냐라는 식의 그 감정적 공감대를 호소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시간이 걸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빨리 지극히 해야 상식적인 된다니까요. 거고. 네. 그거를 빨리 해야 그 일부 폭도들이 난리 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해. 터진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전방위적으로 진짜 지도층이 그런 것들 막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 보도가 언론이 아무리 쓰레기고 썩었고 했어도 나오는 걸 아예 보도하지는 않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든 보도가 돼서 맨날 하루 종일 그게 막 계속 나온다면 당연히 압박을 받지. 저는 재판관들에 대한 그것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방식의 압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있잖아.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닌가? 눈치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죠. 뭘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 주말하고 오늘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이 양반들은 남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든 보도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유형이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풀려나면서 헌재 결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17일, 네. 네. 뭐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 기사를 좀 많이 많이 내놓더라고요. 냈더라고요. 신났어요 또. 네. 근데 저는 너무 그 당연하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거 너무 없어요. 빡이 쳐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알고 이 기자들이 이거는 기사를 쓰는 건가? 예. 지금 헌재 결정이 더 다음 주로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구들이 더 준동한다는 그런 얘기고 예. 그러면 정말로 헌재 재판관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빨리 헌재가 이 결정을 조속히 당겨가지고 이 혼란을 최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기사가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없어요 그 기사가. 그런 기사 비중이 정말로 적습니다. 이 정도면 사설들 쫙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빨려야죠. 쫙 나와서 빨리 하라고. 이제는 헌재에게 곡이 넘어갔다. 네. 헌재가 빨리 첫 단추를 껴줘야 된다. 네. 예, 사건 해결에. 네. 그리고 나야 나머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네. 상태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사설로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요. 네. 정말 남의 얘기하듯이 드라이에서 참 시니컬해서 좋겠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지도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무슨 기대를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건 글렀어. 언론에 아직도 기대를 해? 이 사회의 지도층이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해? 기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더 썩어 있는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당위는 얘기해야죠. 그럼 지금 대학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언론을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그렇다면 사회 지도층이 해야 할 일이 또 있고 지금 언론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걸 끊임없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지적해서 저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나이브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아니라 촉구죠. 사실 촉구. 맹성 촉구라고 이제 부르는데 촉구고 촉구에서 일부라도 움직이면 이게 또 도미노 효과가 나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대학들이나 교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서명 운동하고 이랬던 게 네.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계획해가지고 다 인제는 해야 돼라고 한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불길이 붙으니까 우리도 불 붙어야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쫙 하고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이나 대학이나 이런 뭐 지대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도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인지되는 그 누군가들의 목소리가 쫙 하고 나왔을 때 옆에까지 계속 번져가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촉구하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언론이 이제는 5개라도 10개라도 또는 조금 더 늘어나면 20개라도 30개라도 사설을 이제 계속 써줘야 돼.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직접 압박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각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돼요. 예. 이를테면 누구누구 뭐 성향 따져서 인용하라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 해결은 결국 헌재가 키를 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쫙 하고 번져가는 방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적 책무로서의 문제의식과 막중함, 예. 그 막중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느껴본 사람만 알거든요. 예. 저는 그 막중함을 되살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안 그러지면 흩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공수처나 공격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그나마라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 예. 나이브 하다는 둥,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이런 식의 바로 옆에 사람 목에 칼을 그래. 치는 게 제일 쉽죠. 예. 그러니까 칼이 받는 범위가 제일 가깝거든 그게. 이러고 찌르고 치고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쟤네는 또 한 몸이 돼버렸어. 네. 더 끈끈해지고 있는데 얘네는 그럴 수밖에 여기는 없거든. 터지면 왜 화를 내? 여기다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낼 대상이 그렇죠. 대상을 정해야 돼. 만만한 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렇지. 예?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공통의 뭐 목표와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네트워크로 음모론을 짜듯이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계속 이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들도 계속해서 패배했고 저항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저항이 이상하게 지금 이 상태로 아주 최악의 저항이 성공한 이 상태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저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나라를 망가뜨리건 지들의 몸을 망가뜨리건 조직을 망가뜨리건 저들은 아마 최악으로 더 달려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럼 그 최악을 막는 방법은 뭐다? 옆에 있는 사람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맹성을 촉구하는 거지. 그럼요. 예. 다시 각성하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단추를 다시 껴야 된다. 그게 그나마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때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거나 뭐 옆에 있는 사람 서명운동 동참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거나 아니면은 옆에 아는 교수 있으면 너 왜 안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할 일들이라는 거지. 네. 예. 근데 마치 이제 무슨 전략가가 다 됐어. 무슨 축구 감독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뭘 해야 되고 뭐 그러게 내가 빨리 뭐 줄타nek 하라 그랬는데 그때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니들이 이 사태 만든 거라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고. 예.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려고 노력하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거라고. 예. 그래야지 전투병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그 요즘 저는 저쪽도 꼴보기 싫지만 여기저기 이제 저 댓글을 쓰시면서 스스로 한 명회라도 되는 것처럼 네. 이래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이 답답한 이 나이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왜냐하면 뭐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힘을 다 빠지게 만들거든요. 네. 야 그 해서 뭐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좀 전달이 된 것 같고, 그 민노기 기자님이 왜 이게 사실은 저들에게도 악몽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지난번 정치데스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힘과 검찰은요, 조기 대선 국면에 거의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죠. 네. 태세 전환. 요번에 거의 확실한 건 검찰 내부도 분열돼 있었고, 그렇죠. 그렇지. 예. 그다음에 국힘도 사실은 속으로는 네, 내가 대통령 되자 맞아요. 다 있었던 상태예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이게 지금 다 흐트러지게 된 뭐 거죠. 솔직히 네. 구속 취소 아니었으면 우리 오늘 얘기할 안건이 다 캐비넷 열린 거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단계로 넘어갔지 아마. 네. 어. 그리고 사실 지금 그 이른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이 검찰 수뇌부하고 그 검찰 특수본 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이견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해석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친윤파 대 친한파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름 친윤파를 검찰 내부에서 몰아내고 예. 예, 친한파가 득세해가지고 자 한동훈 뭐 해가지고 뭐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기류도 분명히 검찰 내부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일부야 있죠. 예. 예. 언제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예, 거는. 항상 그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지금 해석들의 전제 조건은 윤이 또 갇혀 있어야 돼요. 예. 갇혀 있어야 되는데 풀려 나옴으로써 첫 번째 재앙은 그거라고 봅니다. 일단 내란 프레임을 계속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내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아마 조기 대선에서 예. 끊임없이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후보들 그 잠룡들이라고 하는 그 후보들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내놓아야 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최악이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힘에서 그나마 내란 프레임에서 자유로워 가지고 검찰 내부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좀 유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이 제일 안 풀려나면서 좋아졌어. 한동훈은 그냥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라 완전 찌그러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한 입장을 막 뭐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입장을 그리고 막 내놓고 기회가 되면 만나뵀으면 좋겠다. 가. 네. 하면 되잖아. 아니, 네. 이제 가기 전에 아마 뭐 들어가지도 못할걸요? 그 지지자들 때문에. 이게 지금 한동훈이 찌그러지면서 검찰 내부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생존을 모색했던 그룹 그리고 조선일보와 같은 요런 보수 쪽의 어떤 한 그룹 완전히 다 엉클어진 거죠. 예. 그러면 대선판 자체를 그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봅니다. 음. 그러면 어떤 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윤석열이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 그 마음에 좀 찍어놓은 후보가 김문수 장관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걸 그렸을 때 이거는 윤석열은 모르겠지만 지금 국힘 내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재앙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보도도 일부 나왔지만 김치찌개 먹었다 뭐 네. 이런 보도도 나왔지만 정진석 그 하고 그 옆에 민정수석 김주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힘 뭐 이게 그 난리쳤던 인간들 네. 들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 네. 들이 예방하는 차원, 그러니까 예의상 방문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판이 일부는 굴러갈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맨날 쉴드 쳐놓고 나왔는데 그쵸. 아련하러 가지 않으면 네. 완전히 추상이 그렇게 뭐라고 생각하겠어. 네. 지금 겉으로야 메시지 안 낸다 그러지만 어느 놈이 먼저 오나 보자. 그럼. 지금 이러고 있을 거거든. 그쵸. 근데 이 상태인데 지금 윤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뭐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결국은 윤심이 이제 국민의힘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실제로 윤이 그 목표하고 있는 바고 네. 서로 탄핵되더라도 당은 직거로 만들겠다는 맞아요. 거. 예, 이거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고 이왕이면 기각까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윤상이 바로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 네. 이와 비슷한 취지의 얘기. 네.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윤의 공동체가 일단 만들어진 거야. 예. 네. 근데 그 바깥은 지금 약간 엄청 당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발언이 거의 자제되지 않나? 오, 쑥 들어가. 조용해졌어. 쑥 들어갔어요. 네. 그거 너무 웃겨. 이쪽이고 저쪽이고 난가하던 애들은 다 조용해졌어. 네. 음. 처음에 뭐 건영세가 뭐 그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근데 그 뒤로는 사실은 그쵸. 지금 특히나 이제 이런 후보군들은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다 벌어지고 머리 있어요. 아프다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세훈도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이고. 다 예. 문제예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요때 다 해가지고 이게 살짝 머리를 내미는. 네. 하지만 그렇게 존재감은 없는 네.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고. 지금 한두 마디씩은 해야 되니까 하기는 맞아요. 하는데 하나마나 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만 나오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일 바쁠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네. 정리가 안 되거든. 빨리 손절을 했었어야지. 진짜 이거야말로 손절이죠. 네. 손절을 했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웃긴 게 요즘 많이 대놓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대선 후보는 윤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모두 다 탄핵은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무슨 참 웃긴 얘기죠. 네. 정말.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정치 데스크에서 지금 올려본 결국 한 가지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의 이제 결국 방향은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진 건 잘 짜여진 그림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좀 나름 최선을 다한 건데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윤의 석방으로 이어졌고 이건 큰 폭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애초에는 원래 그 정도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윤이 실질적으로 복귀하고 뭔가 대통령 짓을 하는 상태까지도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상당한 고민거리가 안겨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좀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이제 봐야 돼요. 좀 검찰 쪽에서 어떤 식으로 가며 실제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예를 들면 신변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컨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언론이라면 그 부분 계속 네. 파야 돼. 그렇죠. 실제로 동선 계속 쫓아다니면서 네네. 예, 파야 되는 거고 어딘가 제보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뭐 얼마 몇 대만 나올 것 같아요라든가 언제 선고할 것 같아 이따위 것에 지금 관심 가질 때가 아니야. 예. 실질적으로 어떤 위협적 행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지 네. 예,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파고 자꾸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쪼개지어서 나오는 조각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이럴 때 잘만 붙으면 소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괜히 옆에 사람 찌르고 있지 말고 네,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정말 헌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쵸. 헌재가 우리 사회를 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길 신속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 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된다. 네. 예, 라는 것.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실천적인 얘기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결국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국힘의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예. 이게 지금 혼란스러우면서 결국은 그 주상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결국 헌재 눈치를 보면서 그때 싹 하고 스탠스를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약간 암중 모색을 하고 있을지 네. 이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정치 데스크에서? 저는 그냥 난가했던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뭘 할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궁금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낮은 수위 같아. 인정. 그래도 너-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명태균 쪽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명태균 변호사가 또 한마디 했거든요. 예,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고. 취소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신청도 했었고 사실 이게 한동훈 자기 잡을 수 있다고. 예, 그 그 얘기도 했고. 윤석열이 석방이 되면서 이게 묻혔는데 한동훈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게. 네, 예. 많을 예. 거예요. 예. 저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정치인들이 좀 명확히 판단해서 할 일인데 그 심우정에 대한 탄핵 그 절차는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요. 맞아요. 예. 이게 시간을 놓치면 예. 이게 웃겨져요. 이유가 섞이거든 그러면. 예. 이유가 명확할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최성목 같은 경우도 뭐 꼭 그랬어야 됐다 뭐 그거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랬거든요. 저희가 한번 최성목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만둬선 안 된다. 이게 헌재에서 그거 너 위헌이야.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바로. 네. 네. 그래야지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럼 심우정은 지금이에요. 네. 저는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아침에 약간 과격한 주장도 했어요. 체포? 예, 긴급 체포하라고. 전 좀 동의합니다. 다소 거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니, 그렇게 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온천하에 보여줘야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
국수본이 아니 뭐 경찰청 국수본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뭔가 액션이 필요해요 지금. 네. 이거는 왜냐하면 검찰은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언론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지금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느 공수처를 비롯해서 경찰 국수본을 비롯한 어디에서도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그냥 야당이 탄핵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제도나 법치 또는 법제도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진 상태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막 찌르고 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때는 믿을 게 국회다. 그리고 믿을 거는 그러니까 국회다라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회가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선봉장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확실한 신뢰를 던지고 헌재에 대해서도 신뢰를 해줘야 되거든요. 신뢰라는 게 무조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믿으라가 아니라 헌재가 상식적인 결정을 해주리라고 하는 믿음을 깔고 헌재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막중함에 대해서 자꾸 주문하는 그런 태도. 네, 공수처는 비록 작은 조직이지만 네. 야 공수처 좀 힘내라. 네, 긴급 체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지금 검찰이나 시부정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라고 주문을 하는 것.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왕이면 시부정에 대한 탄핵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밤에 계속 모여가지고 의총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테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든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라는 태도로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그 방식이 저는 그나마라도 남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그 힘을 이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제 뭐 게릴라 살롱에서도 일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결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의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시민들의 몫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해시라디오 시사기상대 65번째 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1부 정치데스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2부 시사편집회의로 다시 만나겠습니다.